만약에 이 영상을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아마 음주운전 관련 합의사항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에 있어 가지고 대인사고든 대물사고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합의해도 처벌받는데 그냥 벌금 내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꼭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을 떠나서 그 사람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상해 드리는 게 맞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추후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실 이 합의라는 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합의,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합의를 법원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유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과와 그 다음에 회복,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합의가 아니라 배상만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한 경우보다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는 많이 덜 고려가 되게 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같은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벌금형 자체도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로 남긴 해요.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음주운전이 또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받았던 이력이 남아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벌금의 액수 자체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랑 형사합의가 어떻게 다른지 좀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요. 민사는 그야말로 상대방이 사용한 치료비, 일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된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만 손해배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형사합의는 음주운전한 사람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사합의랑 형사합의는 엄격하게 좀 구분되는 절차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민사상 합의까지 한꺼번에 아울러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합의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합의를 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 이거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께 연락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전화해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저희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하는 일인데, 피해자분들은 몸도 그렇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먼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도의적으로도 맞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진행이나 합의를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방법이에요. 초기에 아무런 연락하지 않거나 사과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야 죄송하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오히려 피해자들의 반감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보험 접수해드리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적어도 그게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남겨놓는 방법이 이 사건 진행이나 합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합의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 돼서 그냥 기소 이후에 법원에까지 갔는데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가 어렵사리 선고 전에 합의가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니까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합의를 위한 어떤 사과,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의 시도할 때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합의금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합의금은 분납을 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합의금은 분납은 어렵다. 합의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카드 결제도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가장 처음에 준비하셔야 될 거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내가 어떻게 일시금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마련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돼요. 사고를 일으키신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마련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합의금이 정해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에서도 만약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때 이런 유사한 사건에 비해서 너무 낮은 피해 배상이나 합의금이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피해자한테 다시 한번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양형에 있는 그대로 반영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실무적으로는 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 금액을 무조건 낮춰서 한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협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런 합의는 사실은 합의가 됐다고 해서 말로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합의서가 또 작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합의서, 그 다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이런 내용들이 꼭 문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시의 합의 그리고 합의 시 주의할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